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 어떤 쓰임의 전시에 참여하게 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정찬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주변에 친한 지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작가 정찬부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한 3단어 정도를 얘기해 달라고. 약간 제가 취사 선택을 할까 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분은 정중, 그 예의 있음 할 때 정중, 뭐 고요, 또 이렇게 제 일상에 되게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태풍이를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작업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태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성실, 또는 이렇게 절제, 나머지는 조금 더 이렇게 좁은 의미의 식물성 정도가 될 것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생명일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성실은 뭐 굳이 작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의 어떤 사람에게도 쓰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인 것 같고, 절제는 좀 다른 요소인 것 같아서. 왜냐면 이렇게 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절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혹은 과장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어느 선에서 딱 지켜간다라는 게, 그래서 과하지 않고 또는 이렇게 또 덜하지 않는 정도의 이렇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는 이렇게 절제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게 어느 순간에 된 건 아니고 저도 작업한 지 10년, 뭐 15년 넘어가니까 이제서 조금씩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렇게 저를 대변하는 그런 단어라기보다 앞으로 작업을 하는 뭐 또는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지향점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식물성은 크게 말하면 어떤 생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동네 강아지나 뭐 이렇게 뭐 심지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이렇게 생명체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양이도 그렇고, 심지어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뭐 식물이 죽어가는데 저희 작업실은 식물이 살아나거든요. 약간 과장을 붙이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애정인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계기라기보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림을 쭉 그렸고, 물론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이렇게 지지가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운명이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는 이렇게 작가가 돼야지, 작가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계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심지어 이렇게 미술,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입시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히 그냥 이렇게 좋아서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렇게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직접 찾아갔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조그마한 동네 화실을 찾아간 거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긴 했거든요. 몇 번 계단을 오를까 말까 기웃기웃거리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들어가게 된 거죠.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막 카피부터 시작했거든요. 잘 그려진 어떤 이렇게 그림들을 기술적으로 카피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스킬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좀 거쳤죠.
제가 그 고3 뭐 입시 한 2달 남겨두고 나서 이렇게 조각으로 바꾸게 됐는데 평면에 대한 어떤 그 일루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한계성을 느꼈거든요. 그 나중에 그런 얘기하니까 웃기지 말라고 말도 안 된다고 그 어린 나이 그걸 느끼기는 힘든 문제라고 아마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기억이 좀 이렇게 왜곡돼서 혹은 이렇게 과장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주변에서 저는 이렇게 그 평면 안에 뭔가 표현하고 뭔가 꾸미고 구성하는 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져서 그 한계성을 아무래도 이렇게 입체 공간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재밌어 보이고 저한테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전공을 바꾸게 된 거죠. 바꾸고 났더니 되게 재밌고 그림 그렸을 때랑 좀 다른 뭐 메스감이나 그런 뭐 선들 그쵸 공간 안에서 구축하는 거니까 훨씬 더 이렇게 저한테는 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게 200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느낌들, 좀 더 이렇게 그 고정된 것보다 좀 더 가변성이 있는 물질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작업은 조금 더 많이 플라스틱 빨대로 된 작업이 부각이 되는 거였지. 그 전에 작업들은 뭐 실이나 비닐봉지, 뭐 전깃줄 아니면 이렇게 뭐 부직포볼. 근데 사실 공통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에나 찾을 수 있는 되게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견고한 물질 혹은 이렇게 그 조각은 메스다라는 그 깔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쪽 이렇게 조각의 역사 속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반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꼭 굳이 조각이라고 이렇게 단단하고 메스감이 엄청나게 커야 되고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압도해야 되는 그런 의문 같은 좀 더 작고 사소하고 소프트하고 되게 보잘것없는 것도 조각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매력 혹은 가치를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같은 거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뭐 이것저것 뭐 주변에 이렇게 뭐 길을 가는데 이를테면 가을이 뭐 가을 정도 혹은 이렇게 가을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무를 막 정리하거든요. 가로수 같은 게 전지라고 하죠. 그런 걸. 그럼 막 무수히 막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그걸 다 일일이 막 이렇게 주워 와가지고 그걸 다시 자르고 이렇게 작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버려졌지만 다시 쓰이는 거죠. 제 작업을 통해서 아니면 뭐 공사판에 이렇게 막 널브러진 뭐 천들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주워다가 작업을 하고 그런 일련의 어떤 이렇게 시행착오 혹은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갖춰가는 시기였던 거죠. 근데 그때쯤 아마 이렇게 하루는 작품 구상 때문에 카페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드로잉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멍 때리기도 하고 되게 답답한 시기였거든요, 그때. 답답한 시기여서 어떤 때는 한 2달 정도는 그냥 이렇게 유료 낚시터가 있었거든요. 작업실 근처에.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나중에 그게 결과적으로 작업하는데 또 구상이 마지막에 떠올라서 더 이상 가지는 않았는데, 뭐 저는 좀 그런 시간을 좀 보내는 편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계속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 거죠. 바뀔 때마다 새롭게 음료가 세팅되고 그 음료에는 어김없이 또 빨대가 담겨 있고
음료를 다 마시면 그냥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쓸모 혹은 이렇게 용도가 다 됐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어떤 쓰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쓰임이 다 됐을 때는 과연 그럼 그렇게 버려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물에서 머물지 않고 생명까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작업실로 돌아가서 그 버려지는 빨대를 내가 버리지 않는 한은 영원 불변하는 어떤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는 대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욕망이 생긴 거죠, 저는. 사실 그거는 이렇게 되게 큰 욕망인 거거든요. 마치 연금술사 같은, 지금 생각하면 좀 동기부여가 좀 더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소한 놀이였을 수도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그런 걸 강요하는 뭔가 이렇게 동기가 있지 않을까, 뭔가 대단한 뭔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첨가를 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근데 용도를 바꿔서 예술적인 환기를 주자라는 그런 의도성은 가지고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작업이 빨대를 가지고 과연 이 버려지는 빨대가 쓰임이 다 됐고 생명력이 다 됐다면 예술적인 시각으로는 뭐가 필요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이제는 물질은 찾았으니까 어떤 이렇게 내용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소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소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내용물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또 유심히 봤더니 뭐 가정집이나 혹은 이렇게 그 회사나 뭐 어디에나 있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치 이렇게 인공식물인 것처럼 있는 식물인데 그게 이렇게 산세베리아라고 그게 공기 정화의 기능을 한다라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디에나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마치 이렇게 이게 인공인 양, 뭐 실제인 양 되게 모호한 지점에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산세베리아 식물을 모델로 해서 빨대로 된 식물을 만들어주면 빨대의 쓰임이 용도가 혹은 이렇게 다 바뀌면서 예술적인 환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이렇게 공기 정화에 기능을 하는 산세베리아가 있는 것처럼 제 작업도 어떤 공기 정화의 기능은 아니지만 예술적 환기를 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을 계기로 식물이 있으면 당연히 그 주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식물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저런 이렇게 도롱뇽이나 도마뱀들. 사실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이렇게 놀이 혹은 이렇게 그 물질에 머물러 있었다면 좀 더 내용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죠. 도롱뇽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환경의 바로미터라고 하거든요. 도롱뇽이 살 수 있는 서식처면 굉장히 이렇게 공기가 깨끗하다라는, 그래서 예전에 뭐 어디 뭐 산을 개발하는데 그 도롱뇽이 있어가지고 습지가 있어서 그 습지를 보호해야 된다. 뭐 그런 것처럼 도롱뇽이 살 수 있는 혹은 이렇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절묘하게 빨대가 우리는 흔히 쓰고 그냥 버려지는 환경 오염 혹은 이렇게 그런 거에 마치 이렇게 플라스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뭐 바다 쓰레기, 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한 얘기까지도 이렇게 포함하게 되는, 우리가 알록달록하고 보기가 너무 좋은데 알고 보더니 그게 이렇게 빨대인 거죠. 어떤 이렇게 반어법 같은 그런 효과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품에서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뭐 지금의 작업을 사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재료들이 부각됐으면 하는데 마치 이렇게 정치한포하면 뭐 키워드로 뭐 빨대 하는 것처럼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서서히 좀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긴 해요. 빨대를. 왜냐면 그동안 작업을 많이 해서 제가 궁극에 생각하는 지점에 거의 다다른 거거든요. 원더랜드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그냥 빠져나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훅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아주 서서히 빠져나가는 다음 버전을 혹은 이렇게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반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이 재료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냥 이렇게 소재가 이게 빨대야라고 이렇게 해서 뭐 특히 어린 친구들은 되게 즉각적인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저는 그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을 반짝이게 하는 소재로 시작해서 의미를 들여다보고 이런 재료를 써서 이런 의미를 담아내는 게 좀 유니크하다 혹은 이렇게 그렇게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플라스틱 그냥 이렇게 큰 의미로 플라스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플라스틱이 사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원유에서 추출해서 쪼개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스티로폼이 나오고 플라스틱이 나오고 사실 따지고 보면 화학 물질이지만 원유로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 어느 날 나온 것도 아니고 큰 의미의 물질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탓을 할 게 아니라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이게 이렇게 적당히 유용한 곳에 쓰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물질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매개로서의 소재로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색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이렇게 일차적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시장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색깔로 포인트를 준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 작업에 있어서 빨대 그 색깔들도 계속 물감의 개념이거든요. 작은 픽셀 단위를 다시 재조합해서 마치 이렇게 인상파의 점묘법처럼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회화 작업에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빨대들을 다시 커팅해서 재조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색감을 되게 저도 이렇게 지금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저 작업을 많이 진행했을 때는 엄청나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섞어보고 저렇게 섞어보고 그러면서 모든 색은 다 예쁘구나. 단지 이렇게 조화가 되거나 안 되거나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제 작업의 색깔도 되게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것 같아요. 형태나 의미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작업을 했을 때는 이게 2013년 정도 그쯤 작업인데 제가 이 작업을 구상을 끝나고 제가 그 파주의 어유질이라는 곳을 한겨울에 여러 번을 갔었거든요. 그 어유질이라는 곳이 강줄기가 있는 그 강가인데 돌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그 돌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거기를 이렇게 한겨울에 여러 번 찾아갔었죠. 이렇게 돌의 생김이나 어떤 이렇게 메스감이나 무게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스케치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 왜 굳이 이렇게 돌일까? 혹은 생명일까라는 그 의구심 때문에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거의 한 1년간 반야심경을 들었었거든요. 그 특히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이 되게 힘들기도 하고 해서 도대체 이 힘든 작업을 왜 하는 것인가 혹은 그래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까 해서 반야심경을 1년을 들었는데 뭐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불교가, 얘기하는 어떤 교리가 되게 명징하구나. 그리고 되게 큰 의미를 품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이렇게 느꼈고, 근데 결국 이게 작업이 끝날 때쯤은 사실 이렇게 큰 깨달음은 없더라고요. 큰 깨달음은 없었고, 그냥 이렇게 되게 힘드니까 어떤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막 그 설법 중에 이렇게, 부처랑 제자랑 대담 중에 이렇게 막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가치에 관한 얘기, 지금 좀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뭐, 가치가 혹은 이렇게 뭐,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 있느냐, 혹은 이렇게 그 이상이냐,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점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되게 와 닿아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감동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얘기랑 비슷하게, 사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발길에 치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밟히기도 하고, 근데 그 쓰임이 어떤 곳에 이렇게 뭔가 건축적으로 쌓아서 쓰이지 않는 한은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제가 어떤 쓰임이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그런 쓰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어떤 이렇게 용도, 쓰임, 가치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는 이 작업이 돌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생명을 품은 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게 이렇게 그 가능태라고 하는 가능성을 품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소재적으로 가볍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더 묵직해 보일 수도 있는 고요한 상태의 어떤 이렇게 가능성을 가진 어떤 형태들.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이렇게 작업의 방향성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겐지스강의 모래알의 어떤 가치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어떤 시각으로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봤을 때 가치가 있기도 하고 가치가 없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너무 사소해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도 돌이나 길가에 이름 없는 꽃이나 심지어 이렇게 잡풀조차도 시각을 달리하면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룡뇽 작품이 생명력도 느껴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제목이 안티바로미터라고 하셨는데
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왜 그런 제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사실 저 제목은 저 도롱뇽, 뭐 생동감 넘치는 도롱뇽이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저의 어떤 방향성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준, 바로미터는 기준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안티를 붙이는 순간 기준에 반하다 혹은 이렇게 뒤집어 보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여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약간의 합성어, 제가 만들어낸 합성어여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생명, 뭐 도롱뇽 그렇게 붙이면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이렇게 기존의 그 고정관념을 뒤집어 봐야 된다. 뭐 이를테면 뭐 저 플라스틱 빨대가 마치 이렇게 뭐 표피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뭐 피부를 만들어 주는 걸로 인해서 굳이 이렇게 뭐 생명이 없는 빨대의 어떤 이렇게 겹으로 쌓여 있는 어떤 다른 생명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저의 어떤 이렇게 원더랜드에서는 제목이 안티바로미터가 된 거죠. 정찬부 작가님은 이 작품의 제목을 내 마음의 사막이라고 하셨는데 작가님 마음속에 사막을 상상하고 제목을 정하신 건지요? 제가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일단 제목은 제가 고은 선생님의 소설에서 따온 거거든요. 고은 선생님이, 시인으로서 되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몇 안 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젊은 시절에 쓴 소설인데, 그 제목이 내 마음의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은 선생님의 타이틀은 따온 거고, 제가 이렇게 저 작업을 했을 때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사막이라는 곳이 과연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곳인가 너무 궁금하고 혹은 가보고 싶어. 근데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작업을 끝내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17년에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에 몇 개월 있었거든요. 실제 사막을 가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저거랑. 결국 이렇게 관념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저 작은 화면 안에 사막을 뭐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우매한 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내 마음이 사막이라는 건. 근데 지금 선생님의 질문도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납득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의 우매함에 대한 어떤 이렇게 질책 같은 혹은 이렇게 반성 같은 제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은 선생님의 소설하고는 그냥 제목만 같을 뿐 내용은 상관없는 거고요. 제목의 차용인 거죠. 작가님께서 여기 돌멩이를 빨대로 표현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알로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누에고추로 보인다고 하고 알이 깨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보는 방법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능태라고 여러 가지 해석이 혹은 이렇게 보는 관람객에 따라서 내가 봤을 때 이건 알인데, 내가 봤을 땐 돌인데, 내가 봤을 땐 씨앗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둔 저는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답에 연연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정답이 아닌 것들은 다 오답이고, 근데 사실 예술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다양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다른 작업들도 이건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작가 선생님이 아 이거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럴 때는 제 작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물에서 그칠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간은 아니라고 피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간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인간도 결국은 이렇게 뭐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멈추기도 하고 쓰임이 다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단지 이렇게 사물에서 그칠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철학적인 사유가 필요하지 않나.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 삶을, 우리 사회를, 혹은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다소 무거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말이 이렇게 무거워서 그렇지 되게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조금 애정을 가져주면 되는 문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서 저도 되게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전시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코비드 블루 뭐 그런 뭐 사회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좀 행동이나 그런 제약도 되게 많고 공연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조금 더 이렇게 더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더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혹은 이렇게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제 일상은 사실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제 작업은 거의 작업실에서 이루어지고 저는 좀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시간도 거의 일정해요. 저는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루 시작하고 뭐 강아지 산책시키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뭐 또 이렇게 책도 좀 보고 거의 그냥 이렇게 일정한 사이클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조금 더 이렇게 잘 유지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되게 리듬이 깨지면 되게 작업하는데 지장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근데 특히 요새는 또 많이 바쁘기도 해서 작업적으로 스케줄이나 그런 게 많아서 예전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게 안온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감정이 되게 들락날락하고 또 이렇게 몸도 조금 고되기도 하고 그래도 뭐 꾸준히 뭔가 제 일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유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특별할 건 없지만 저의 일상은 뭐 계속 진행 중이다 뭐 그 정도. 그냥 사회적으로 혹은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전에 너무 이렇게 맨날 볼 수 있고 혹은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새는 되게 생소하고 좀 낯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일상이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일상이 되면 그래서 주변을 챙길 수도 있고 내 주변을 내 부모를 내 자식을 혹은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작게 그렇게 이렇게 소소하게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상이면 저는 이렇게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이게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라는 건 너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건 제쳐두고 그런 기억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굳이 예술이 아니어도 시각을 달리하고 이렇게 접근을 달리하면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야 이건 뭐 이렇게 뭐 예술가니까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그냥 이렇게 그런 생각 혹은 이렇게 선입견 갖지 말고 나도 뭔가 좀 이렇게 일상 안에서 해낼 수 있다. 그런 그 정도의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의 어떤 이렇게 뭐 작업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길 바라는 건 조금 그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작가는 이런 접근으로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했네. 그러면 뭐 그런 지점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표현보다는 사실 이렇게 발상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은 그걸 뒤집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일상이라면 일상이지만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게 아닌 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한 번 정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네요.